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마실 차는 2017년 정암 지역의 무해암차입니다. 천심한 북두 1호인데요.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오면 홍차를 드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훈연향이 있는 기문을 마신다고 하고, 기문을 마셔야 한다고, 기문이 가장 맛있다고 하고요. 중국 차를 드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무이암차를 마신다고, 무이암차가 가장 맛있는 어떤 날씨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명확히 어떤 체감하고 있다거나 느낀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들 그렇다고 하니 나도 오늘은 암차를 마셔볼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북두를 몇 번 마셔봤는데요. 이 북두가 무이암차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맛과 향을 드러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녹화하기 바로 직전에 마법사 세레나님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방송을 보는 중에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문화 혹은 예술과 어떤 예술가의 도덕성 사이의 어떤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오늘은 저도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방송 일자는 뭐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연계된 방송처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레나님의 방송은 5월 27일분인데 실시간 방송을 하셨고 다시 뭐 정리해서 올리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리신다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g을 계량을 했고요. 원래 가볍게 밤에 마실 때는 5g 정도만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암차는 조금 진하게 마셔야 그 특징을 알기에 더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암 지역의 차를 세차를 하는 것은 조금 아깝지만 그래도 세차를 한번 하고 마실게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팟캐스트를 봤다, 뭐 들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가 몇 개 있어요. 모두 다 책에 관한 건데요. 이제는 하지 않지만 김영하 작가가 낭독을 했던, 낭독과 어떤 약간의 부연 설명이 있었던 그 김영하의 책 시간이던가? 네, 그거를 역주행해서 전부 다 들었어요. 전부 다 듣고 더 없어서 아쉬워하고, 또 그 요조와 장강명 작가가, 가수 요조와 장강명 작가가 진행하는 책 이게 뭐라고라는 팟캐스트를 팟캐스트가 방송되는 날 뭐 그 즈음에도 듣고, 또 그 이전 것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하나씩 관심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뭐 책이 있을 때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장강명 작가 무슨 책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장강명 작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먼드 카버가 아내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수차례고, 아내가 또 그냥 약간의 다툼, 약간의 어떤 뭐 이런 정도, 약간의 폭력 행사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낭독 책, 들리는 책으로 몇 개 낭독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책 중에 제목이 뭐였더라? 소제목이 단편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이야기를 뜨문뜨문 읽었었어요. 전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어린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언제 찾으러 올게요. 주문을 했는데 생일날 아침 아이가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낸 차는 가버렸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뺑소니죠. 가버렸고, 아이는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학교 등교 가는 길이었는데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엄마 앞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쓰러져요. 병원에 가고 아빠가 뛰어오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한 채 아이는 깨어나지 않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중에 이제 잠깐 아빠가 먼저 집에 잠깐 가고, 아빠가 갔을 때 전화를 받아요.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당신 까먹었냐, 이런 이렇게 종용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은 무시하려고 해요. 아내한테 와서 아내가 아내 보고 잠깐 또 쉬러 갔다 오라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텐데 준비할 것 필요한 것들을 챙겨 오든지 쉬고 오라고, 씻고 눈 좀 붙이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고 면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받지 마, 신경 쓰지 마. 아내가 집으로 들렀을 때 또 전화를 받고요. 결국 아이는 2, 3일 입원해 있다가 죽어요. 집으로 이제 갔어요. 장례도 치러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해야 되고, 이제 아이 없이 두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전화를 받아요. 너 그거 잊어먹었냐? 케이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케이크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저희가 너무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케이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인 아내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죠. 아이를 막 잃은 엄마와 아빠인 아내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어디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기를 역추적, 말하자면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 거기일 것이다 라고 새벽 한밤중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너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걸 해요. 너 그거 하면서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고 그랬을 때 그 빵집 주인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 하면서 갓 구운 빵들을
원래 빵집은 새벽이나 한밤중에 구워야지 아침에 문 열 때 바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들은 아마 더 일찍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빵집이 늦게 열지만, 다른 데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빵 사러 가고 그 빵을 사와서 아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일찍 문 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진짜 한밤중에 빵을 만들겠죠. 갖고 온 빵과 커피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이 빵집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아이가 없어서 그걸 모르는데 어떤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 시간이 남편과 아내에게 엄청 큰 위안이 됐다기보다는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빵 한 조각을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얼굴을 마주친 게 전부인, 서로에게 화가 나 있던 세 사람이 앉아서 갖는 시간을 그려냅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제목도 너무 적절하죠. 이 이야기를 제가 참 좋아하고요. 참 좋아하고 많이 이 책이 참 좋더라 라고 추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낭독도 했던 것이고요. 레이먼드 카버에 대한 이 작가에 대한, 이 작가의 글에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레이먼드 카버의 글을.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추천해요. 이 레이먼드 카버 이 대성당이라는 소설집도 김현수 작가가 번역을 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언급을 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가고, 정말 존경하는 소설가고, 이런 식의 어떤 언급들을 많이 하고요. 그의 글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 소설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해서 권하기도 했고 몇 번씩 다시 읽기도 했는데요. 이제와 갑자기 난데없이 이 책을 읽고 만난 지도 꽤 되었는데, 난데없이 레이먼드 카버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그거는 단언할 수 있고요. 표면적으로 혹은 다른 모든 것들이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타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훌륭하고 더 나은 괜찮은 인간으로서 살아왔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완성형의 어떤 완전한, 완벽한, 흠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기준을 적용을 하면 어차피 다 어떻게 소위 말하면 문제적 인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1차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술가는 분리되어야 하는가, 분리될 수 있는가, 완벽히 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죠. 첫 번째, 가장 다른 어떤 판단이나 어떤 기준,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술을 접할 때 예술가들의 이력을 낱낱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카소에 대해서
막 공부하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는 피카소가 진짜 문란한 생활을 했다더라. 세상에 그런 바람둥이가 없다더라. 를 알 수 없고요. 저 그 팟캐스트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영원히 레이먼드 카버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아내를 죽도록 팼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정말 많은 것들이 고발되고 그래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뭐 다른 어떤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내 판단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고요. 그렇다면 몰랐을 때 읽거나 보고 듣고 좋았던 것들, 나를 감동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그 예술가가 사실은 상종도 못한 인간이더라 나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경우는 아직 레이먼드 카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한 판단을, 뭐 제 기준을, 제 판단을 적용하지는 못하겠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되게 유명했던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로마인 이야기 쓴 사람은 맞을 거예요. 저는 로마인 이야기를 읽지 않았는데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정말 전 세계에 많이 읽혔죠. 근데 시오노 나나미가 극우 세력, 극우파라서 일본의 전쟁, 그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그 2차 대전 식민 지배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은 피해자죠. 명백하게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용서를 하고 말고는 사과를 제대로 한 다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저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고, 그 한 번쯤은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안 읽을래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고, 저는 그것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특히 일본 작가들을 대할 때 그런 부분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뭐 그것까지는 막 캐고 들어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태도를 취할 때 인간의 기준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인권이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다시는 이 사람의 글을 만날 수 없겠다. 나는 그 순간 그렇게 딱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슬금슬금 그 사람의 책과 그 사람의 글과 그 사람의 그림이나 음악과 제가 멀어지더라고요. 알게 된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저의 감정이 어떤 들어가는 거죠. 뭐 평가나 판단, 제 기준의 평가와 판단이 작용을 해서 거기에 감정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슬금슬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꽤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전 사실 피카소의 그림에 대해서도 약간 그래요.
뭐 클림트의 그림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아는 이상, 아는 만큼은 감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그 폭력성이라든지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가 작품에서 너무 드러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아 이거 좀 불편하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클림트의 그림을 보고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이놈 바람둥이네, 여자를 대상화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많진 않잖아요. 물론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 그의 그림 어딘가에 이런 부분이 녹아있고 드러나 있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평론할 만큼의 어떤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잘 못 느껴요. 근데 마치 함정처럼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걸 찾아봐야 하는가? 작가 하나를 만나기 전에 그 작가의 전생애를 훑어보고 최소한 폭력, 그 순간의 폭력, 뭐 약간의 실수 이게 아닌 지속적인 어떤 가정 폭력을 행했다든지, 심지어 살인을 했다든지, 살인을 옹호한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솔직히 단순하게 말하면 피카소나 클림트 같이 바람둥이 이런 거는 오히려 약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어려운 문제고 영원히 숙제로 남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같이 뭐 판단 태도를 위해서 생각을 정립하고 만들어가고 수정 보완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매번 느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많이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도덕적인 기준과 어떤 가치들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후대에 물론 각 시대마다 중요시되는 가치가 있고 인정되고 뭐 또 혹은 평가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의 평가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물론 보편적인 것이 무조건 타당한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세레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 잔나비 뭐 멤버 중 한 명이 학원 폭력 꽤 오래됐지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아직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고 괴로워합니다. 두 가지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해자
피해자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혹은 가해자가 보상을 했다거나 사과를 했다면 피해자가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용서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것이 가해자의 태도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으니 그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기준으로 피해자는 아직 너무 고통 속에서 악몽 속에 살고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전혀 어떤 용서도 평안도 없는데 우리가 피해자에게 너 용서해라, 쟤 다 했다,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 벌금 다 냈다, 나 형량 채우고 나왔다, 사과했지 않냐, 이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용인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충분히 피해자가 어느 정도라도 그래 알았어, 너의 사과는 받아들일게,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너의 사과는 받아들일게, 너 앞으로 어떤지 두고 보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가해자는 사과 후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가 아니고 자기 반성적인 태도로 사과를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사회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 대 개인도 물론 그렇지만 예술가 그 사람이 엄청난 업적과 작품을 남겼다면 봐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효율성, 능력, 업적으로 평가되던 시대가 쭉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어떤 성공하면, 능력이 있다면 으로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을 약간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최근 보면 많아요. 최근 몇 년 사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부터 시작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왜 다시 도덕인가, 이런 책의 제목들이 자꾸 나옵니다. 왜냐? 이제 정말 도덕적으로 최소한 자기 반성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이건 동물을 폄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그런
도덕적 행위,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다시 인간다운 삶과 관계를 위해서는 재정의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권, 어떤 평등, 도덕적 가치, 정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는 이유는 지금 그것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종종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책들이 얼마 전부터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비추어 미래를 어떤 짐작하고 혹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혹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계속 그것들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르짖는 가치가 도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은 아직 가치나 정의나 도덕들이 폄훼되고 있고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능력이나 업적, 효율성,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희소하고 그것들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재능, 능력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어느 때보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평화롭고 안전해서가 아니고 평화롭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시대, 갈망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무엇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 원칙, 정의, 도덕, 이런 것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의 핑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소망이죠, 저의. 그래서 계속 반성하고 조금씩 고쳐가고 잘 안 돼도 다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습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내가 어떤가 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차를 마시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했지만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양육이나 교육에 어떤 관계되신 분들은 더더욱 좀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내가 내 아이나 나는 정말 어떤 자기 반성적인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산다고 해도 사회가 그렇지 않다면 사회 속에서 당하는 불이익과 어떤 고통이나 갈등들이 클 텐데 나는 그렇다 치고 아이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아이가 세상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맞은가? 그게 과연 제대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양육자들이, 교육자들이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는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도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누가 너 때리면 맞고 있지 말고 너도 때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맞고 난 다음에 어딘가에 고소 고발을 하고 이렇게 다른 도움을, 제3자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 약자의 포지션, 약자의 입장에 한번 속하면 계속 약자의 상황에만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보고 듣고 겪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똑같이 그 생각을 고치지는 못해요. 무조건 네가 참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같이 때리고 욕하지는 마. 그 대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할게 라고 말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네가 만약에 어떤 일이 너에게 발생한다면 내가 대신 싸우고 너의 안전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려고 내가 네 곁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게 완전하거나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이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제 소망은 원칙을 지키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편법을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빠져나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높은 자리에 지위로 인해서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맘대로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 같은 이상한 사회가 점점 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 돼서, 저렇게 지키고 올바르게 잘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돼서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쓸데없다고, 아이가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말리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를 돕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런데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가 되었으면, 대신 부모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안전한 안식처나 피난처 혹은 어떤 치유의 장소, 회복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네, 말도 많고 생각도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북두는 전에도 다른 암차들에 비하면 엄청 특징적인 느낌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편안하게 마셨고요. 저는 암차도 달고 홍차도 단데 둘 다 단맛이 있는데, 홍차의 단맛은 찐득한 꿀같은 단맛이라면 암차의 단맛은 묘하게 건조한 단맛, 분말의 단맛 같은 뭐 이런 인상이 있거든요. 이 차 역시 약간 그랬고요. 이제 탕색이 꽤 옅어진 걸 보니 마지막 찬물을 부어 놓고 얘는 좀 방치해서 좀 진하게 마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혹은 이렇게 제쳐두면 영원히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언젠가는 변화된 상태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또 다 각각의 이유가 있을 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것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 생각도 한 번쯤은 그래? 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저에게 어떤 나는 그 부분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혹은 또 어떤 입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라는 표현들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서로 같이 생각을 다듬어 나갈 수 있겠지요. 제가 옳고 다른 생각들은 틀렸다는 아니고 그저 제 생각과 또 다른 생각들은 다른 것이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다듬고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잔 하시지요. 기왕이면 술 말고 차를 함께 앞에 두고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술도 좋지만 자칫 과음하면 남의 말은 잘 안 들리고 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차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저는 마지막 잔을 조용히 혼자 따라서 마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수다스러운 하지만 나름대로는 꽤 깊이 생각하고 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찻잔을 건네고 찻잔의 온기와 함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 또 그런 기회도 되겠지요.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